자, 빈출 304페이지 보시면 (304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1번 있죠. 예, 오답 지문 읽어보시죠.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규범적 해석은 뭘 확정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그래서 해설은 뭐라 그랬어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자, 2번 보시죠. 2번. 자, 틀렸죠? 진정한 의사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다면 의사대로, 그죠? 모르면 표시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뭐대로 해석해야 돼요?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표시대로를 바꿔치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메타 테스트 306페이지는 빵꾸 한번 넣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의사표시 단원으로 갑니다. 먼저 53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의사표시 책에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5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53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거. 갑이 이제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를 하는데 일치되지 않게 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러면 의사대로 표시를 해야 되면 정상적인 건데 의사가 표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비정상적 의사 표시 그렇게 표현해요. 그 53페이지 보시면 2절에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표의자가 이렇게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했다. 스스로 알고. 그러면 이때는 비진의 표시 그래요. 비진의 표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을 때 비진의 표시다. 비진이, 요건 진이, 진정한 의사죠. 비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의사가 아닌 표시를 했다. 요걸 비진의 표시 그래요. 갑이 을려 아내한테 속은 사랑 안 해요. 이제 지겨워요. 아내하고 사는 게 지겨운데 밥 달라고 해야 되니까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사랑 안 해요.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표시했죠. 의사와 표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죠?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사랑한다는 표시는 이게 진의잖아요. 요건 진의가 아니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거짓말했다 그거예요.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제 속마음과 다르게 거짓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보다 거짓말. 그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또 두 번째, 이번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상대방과 뭐 한 거죠, 지금? 짜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통정한 허위 표시다 그래요. 통정한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러면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다 그래요. 착오.
또 속아서 의사와 다르게 표시됐다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쫄아서 그랬어요. 쫄아서.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에 몇 개 있다? 5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비진이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영역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앞글자 따서 비통, 착, 사, 강. 치 이렇게 외울 필요 없지. 바로 어떻게 해요? 취소는 언제 취소한다? 착오, 사기, 강박. 이 6글자예요.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해봐요.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그냥 한 단어처럼 붙여서 외워버려요.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이건 취소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이 비진이 통정은 뭐의 원인이 돼요?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큰 틀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5개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그겁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107조예요. 107조.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는 110조. 강박은 110조예요. 10조. 그래서 110조에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2개를 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요거는 구조가 같아요. 해당 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몇 개? 5개 뭐였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특히나 착오, 사기, 강박은 다 취소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되는 건 뭐다?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3번 시작.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외울 때도 약간 리듬을 좀 타줘야 되고 중간 강약, 중간약이 들어가야 돼요.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렇게 뭐 돌아가는 느낌. 시작. 착오,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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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럼 뭐예요? 취소. 오늘 아침에 뭐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노래 그 하는 뭐죠? 그 선생님들이 있더만요. 노래하는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그거 노래교실. 거기에서 스타 강사가 있대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건 있는데 저도 텔레비로 처음 봤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 따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는데 예전에 그랬대요. 수천 명이. 큰 회관에서 노래 교실을 하는데 수천 명이 모인대요. 그렇게. 막 전국에서 막 온대요. 그 사람 거 들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노래를 할 때는 리듬을 타라. 차고사기가 이렇게.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차고사기 강박 취소. 차고사기 강박 얘네들이 취소 원인이에요. 차고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이렇게. 아시겠죠? 네. 차고사기 강박이 뭐라고요? 취소 원인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봅니까? 비진이 표시부터 봅니다. 자, 비진이 표시 그러면 넘겨보시고 어디 나오냐면 54페이지에 나오죠. 54페이지. 비진이 표시를 B자를 아닐 B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비진의 표시 보시는데 거기 조문 107조 1항 한번 볼까요? 107조 1항. 읽어보셔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자, 그래서 107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의 전항의 의사표시 부여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서도 들어가고 109조 착오에서도 들어가고 110조 사기 강박에서도 역시 똑같이 들어가요. 자, 차차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해서 지금 그 뒤에 문장이 무효로 한다. 그 앞에 문장은 유효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뒤집혀졌죠? 그래서 본문이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하고 뒤에 문장 그러나 이후부터 무효로 한다까지는 뭐라 그래요? 단서라고 해요. 단서. 자, 이 107조 1항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면 본문이 원칙인 거고요. 단서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될 것을 두 문장으로 한 이유는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107조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이다. 여기까지가 본문. 그러나 이후부터 단서가 붙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단서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 이해되셔요? 그래서 오른쪽에 네모 3 효과 보시면 양가로 1번이 뭐래요? 원칙적으로 유효. 넘겨보시고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재가. 아시겠죠? 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건 안 배웠어요. 저 혼자 터득한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책에서도. 그냥 혼자 아는 거예요. 혼자. 읽어보다가.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보시고요. 비진의 표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랬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뻥치는 거. 그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칠판 보시고. 자, 갑이 누구냐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근데 갑의 의사는 뭐냐면 사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료 교수하고 싸운 거예요. 학생들 때문에. 미술응용학과 교수인데 학생들이 졸업생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졸업 작품을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졸업 논문에 가름해서 작품 전시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자리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자리 다툼. 근데 우리도 이제 학생들 많아지면 나중에 자리 다툼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 몇 자리를 이렇게 맡아놔요. 그럼 뒤에서는 이제 계속 열받는 거죠. 저 옆에 내가 저 종이 하나 올려놓고 자리 맡아놓고 나도 앞에 앉고 싶은데 막 이 속으로 이러기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한 3월쯤 되면 자리 때문에. 그만 끄덕머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교수들 다 담임 지도교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치고 핥히고 고소하고 물고 뜯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학교 망신이고 자꾸 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신이 적당히 사직서를 내라. 그러면 학교 측에서 적당히 징계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태를 무마시키자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직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표시로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분명히 의사는 사직하지 않는다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사직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사와 표시 일치 불일치? 불일치했다. 그걸 스스로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 자, 이렇게 되면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으면 이제 학교 측에서 이사회 결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사회 결의에서 총장과 이사장은 얘한테 설득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사직서를 뭐 한 거예요?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자기 적당히 징계하겠다 그래놓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말은 얘가 스스로 나는 이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 오케이 해서 합의로 끝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갑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갑은 뭐라 그랬어요? 사직 안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이사장하고 총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학교 망치니까 적당히 징계 조치를 할 테니까 적당히 징계할 테니까 다음 학기부터 강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게 만들었더니 확 수리를 해버렸네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잘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얘가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사직서를 수리한 거고 네가 스스로 원해서 사직서 낸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비준이 표시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그럼 비준이 표시 요건은 뭐냐 이거죠? 먼저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불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알고 했어야 돼요. 세 가지 요건 다 갖췄네요. 그럼 이 효과가 문제가 되는데 효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 따라서. 원칙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럼 원칙은 유효해요.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은 사직이 된다는 거예요? 사직 안 한다는 거예요? 사직서 제출이 유효,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사직이 되는 거죠? 표시대로 해석해요? 의사대로 해석해요? 이거는 표시대로 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언제 무효가 되냐면 단서에서 그랬죠. 단서에서. 그 무효가 된다는 말은 그러면 사직한다는 거예요? 사직 안 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말은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직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의사대로 표시대로. 그렇죠. 이건 의사대로. 그러니까 원칙은 표시고 예외 의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절충적 표시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은. 그러면 이제 언제 이제 무효가 되느냐 그거죠. 상대방이 뭐를 비진이라는 사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원칙은 유효란 말이에요. 원칙은 유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해하는 부분은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57페이지에 거기 판례에서 1번에 양괄호 2번 보세요. 판례 1번에서 양괄호 2번. 보셨어요? 읽어보십니다. 위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 행위가 진위 아닌 사실로 판단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조교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유효로 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유효가 된 거고 잘린 것이다. 결론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조교수 입장에서는 뭐를 했었어야 돼요? 이사회 측에서 자신의 의사표시가 비준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결의서를 썼는데 본인의 의사니 하는 수 없다라고 수리를 해버린 게 그게 그 이사들이 그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비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알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저는 그냥 믿었다는데.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선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 민법에서 나오는 게 선이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악이 그러면 알았다. 선이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고 선의의 제3자, 악의 제3자라고 했을 때 악이 그러면 그건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데 과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안 거, 모른 거.
모른 거예요, 모른 거.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과실이다 그거예요. 잘못이라고. 그럼 무과실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과실이 알 수 있었으니까 무과실은 없을 무자 써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갑이 사랑 안 해요. 의사는 사랑 안 해요. 근데 사랑해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죠? 자, 이게 비진이란 말이에요, 비진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와 모른 경우. 두 가지죠. 상대방은 얘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거를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가 없었던 경우. 결국 거짓말을 이 짝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첫째, 거짓말이면 알았다. 두 번째, 몰랐는데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 수 있었다. 과실. 알 수 없었다. 과실, 무과실은 모른다. 뭐의 개념? 선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선의일 때 과실이냐 무과실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악의인 경우. 그죠? 이해되셔요? 결국 거짓말을 했을 때, 표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은 셋 중에 하나다. 거짓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없었거나. 근데 언제 무효가 된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럼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요? 자, 선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선의 모른다. 과실 알 수 있었다. 악의 알았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다시 선의 악의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선의 악의 알았다. 과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이 아른다? 이걸 다 암기해야 돼요. 자, 악의 또는 과실은 어떻게 표현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거나가 또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를 다 부정하면 뭐가 돼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요건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and의 개념. 쉼표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은 요건 뭐야?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모르고 알 수 없었다. 그렇죠? 얘네 둘은 정반대예요. 선의 무과실의 반대말은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를 부정하면 A 그리고 B를 전체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not A 또는 not B가 되죠. 그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 이거를 전체 부정하면 또는 그리고로 가면서 선의 무과실로 바뀌고 얘를 전체를 부정하면 정반대말은 악의로 바뀌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무과실은 과실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악의 또는 과실, 선의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선의 무과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 원칙은 유효죠. 언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선의 무과실일 때. 이해돼요? 다시 가봐요. 자,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비진이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상대방이 인식하는 건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첫째, 거짓말했다. 첫째, 거짓말임을 알았다. 둘째, 몰랐다.
모르는데 요걸 다시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잖아요. 그럼 요거는 선의 그리고 과실. 얘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 그렇잖아요.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라는 경우는 요거 1번이죠. 그죠? 요게 1번이고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야? 이거잖아요. 2번. 요거 3번. 그럼 요거 2번. 그럼 나머지 3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야죠. 거짓말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하는 건 셋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언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선이 무가 실일 때. 그쵸? 다시 선이. 아니, 선이. 으씨. 선이. 악이. 과실. 무과실. 악이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선의, 악이, 과실, 무과실. 자,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른 말로 악이 또는 과실. 이렇게 법률 용어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수시로.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고 58페이지 보시면 이제는 뭐 나옵니까? 통정한 허위 표시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 108조 제1항 읽어보시죠. 제2항. 아까 107조 2항하고도 같지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도 요게 있고 2항이 있고 통정에도 있고 차고사기 강박에도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 공통이라서 보통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줘요. 자, 일단 통정 허위 표시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면 출판 보시고요. 이제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매매 의사가 없습니다. 팔려는 의사가 없는데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했죠. 근데 그것을 매도 청약을 하고 을에게 집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걸 짜는 거예요. 같이. 그 짜는 거를 뭐라 그래요? 통정한다 또는 통모, 통정 모의했다. 그래서 통정으로 통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이해하고 짜고서 거짓말임을 짜고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에 청약을 하고 매수에 승낙을 하겠죠? 매수인이. 그럼 매도, 매수, 청약, 승낙을 하면 뭐가 돼요? 매가 되죠. 근데 진짜로 한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자, 실제로는 매매 의사가 없는데 매도하겠다라고 도장 찍었으면 이건 가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상대방과 짜고 했다. 그랬을 때 108조 2항이 뭐라 그랬어? 1항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청약 의사표시도 무효고 승낙 의사표시 짜고 한 거니까 이것도 무효죠? 그럼 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럼 이 매매는 진짜로 한 매매예요? 가짜로 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했다. 가장 매매 그래요. 가짜 매매가 없잖아요. 가짜라는 말은 안 쓰고 가장했다. 가장한 매매. 그럼 가장한 매매가 아니라 가장한 임대차도 가능한가요? 네. 가짜로 임대차 할 수도 있죠. 네. 가짜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짜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묶어서 뭐예요? 가장행위다 그래요. 가장행위. 근데 왜 가장행위라냐면 X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돈을 갚으면 상관없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걸 면탈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뭐 하기 위해서요?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리는 것을 요거를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범죄예요. 형법상에. 그런데 어쨌든 형법상으로는 범죄일지라도 카베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얘한테 빼돌려 놓으면 얘가 강제집행을 못 하잖아요. 명의가 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얘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건데 지 재산을 지금 빼돌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가장매매 또는 가장매매, 가장임대차 다 합쳐가지고 이걸 가장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법률행위를 전부 가장매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장매매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매매한 건 가짜란 말이에요. 실제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얘인 거예요. 이 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그럼 얘가 당연히 소유자고 이 매매가 무효니까 얘 이름으로 된 등기는 얘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 부당이득이냐면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무효인데 얘가 받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는 가짜 매매는 당사자 간에 첫 번째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러면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이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상으로는 누가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도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어요. 가장매매는 가짜로 했으니까 통정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자, 저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부자예요. 라고 제가 뻥을 쳤어요, 제가. 네? 거짓말 했죠? 이건 뭐예요? 비진이 표시잖아요. 제가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엄청난 부자예요. 예?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오,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짠 거죠? 짠 거잖아요. 이게 짠 거잖아요. 그게 사회 질서를 깬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사회 질서를 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 단지 짜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질서 위반의 문제가 아니죠. 이해되셔요? 제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부자인 거 아시죠?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맞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둘이 맞장구 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건 통정 허위 표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질서를 깨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 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뭐가 적용되죠? 사회 질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뭐가 적용돼요?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불치면 불법을 원인으로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런데 사회질서 위반이면 이렇게 되는데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통정이 되었을 때는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지 사회질서 위반처럼 불법 원인 급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통정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효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얘가 얘한테 등기 넘겨놓고 다시 말소시켜가지고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이놈이 지금 눈을 북 뜨고 있는데 그걸 얘 때문에 지금 빼돌려 놓은 거를 다시 지 앞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돌려놓는 순간 강제집행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갑은 소유자이고 갑은 언제나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채권자가 어떻게 되느냐? 얘들 사이에는 무효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요놈이 얘한테 지들끼리 짜고 넘겨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실을 짜고 했다는 사실을 얘가 만약에 입증을 한다 그러면
대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대위한다 그래요. 채권자가. 대위라는 말은 대신 그 자리를 들어간다 그래서 대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얘한테 현실적으로 말소 청구해야 안 해요? 이놈이 살아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니들끼리 짰다라는 거를 얘가 이들끼리 짜고 한 거란 걸 입증만 하면 얘가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건 무효니까 얘가 얘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얘가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대신 말소 청구한다. 그걸 우리는 대위라고 해요. 대위. 자,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 손으로 밥을 떠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침에 엄마는 이제 학원 와야 되는데 학원 오기 전에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얘를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엄마는 이제 느긋하게 학원에 오면 되는데 유치원차가 이제 앞에 거의 다 왔어요. 꼭 나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엄마 마음이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밥을 굶겨 보내면 안 돼요. 예? 아니 얘 밥은 일단 먹여야 된다니까. 어떻게 먹여요? 아이가 안 먹는데? 유치원에다 먹여달라고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시간이 조금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있어요. 밥을 애가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 그런데 애가 안 먹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먹여주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래요? 그러면 엄마 손으로 엄마 손으로 대신 떠가지고 아이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대위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직접 떠가지고 엄마가 먹으면 그건 대위라고 안 하는 거죠. 애가 먹는데 엄마가 떠서 애 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대위한다 그래요. 원래는 얘가 지가 지 손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지가 지 손으로 떠먹을 자리를 엄마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소유자고 얘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얘가 얘한테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스스로 안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얘 대신 말소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보면 대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인데 60페이지 가보시죠. 가기 전에 59페이지 보시면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라 그래요? 언제나 무효. 따라서 이를 요소로 하는 가장행위가 뭐죠? 가짜로 하는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가 된다. 그래,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그러나 허위 표시의 무효는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서의 불법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면 반환 청구 못 하는데 당사자 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넘겨보시고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허위 표시가 있었고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을에게 넘겨줬다가 병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지그들끼리는 언제나 무효인데 갑에서 을에게 넘어갔다가 지금 얘한테 넘어온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둘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자에게 넘어갔을 때 얘는 허위 표시라는 당사자가 아니라 뭐죠? 제3자잖아요. 제3자. 누가 원래 소유자인 거죠?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얘한테 지금 넘어갔을 때 요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한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선이냐? 악이냐? 만약에 얘가 모르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선의의 제3자고 그걸 알면서 취득했다면 악의의 제3자이다. 그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라면 병은 적법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은 선의의 제3자가 됐을 때 취득을 해요. 왜냐하면 108조 2항에서 뭐라 그랬죠? 다시 앞에 보시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선의의 제3자이잖아요. 얘는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자기가 권리자라고 주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고, 반면에 만약에 병이 악의로 취득을 했다면 얘는 아예 취득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얘가 취득한 거는 얘가 악이라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요거 말소되고 요거 말소되고 다시 가백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의 제3자라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대항이라는 게 주장이라는 말로 바꾸라 그랬죠. 갑은 악의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 무효라고, 이 들어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해되셔요? 네. 결국은 제3자가 선의일 때는 갑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제3자가 악의일 때는 갑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대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갑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이다 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주장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이건 주장하지 못하죠? 그럼 갑은 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니까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짧게 표현하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은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병이 선이라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이고,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표시는 108조 1항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등기되었어도 그거 무효인 거고 얘가 얘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가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예요. 그럼 아마도 을과 병 사이 매매 같은 걸 했겠죠?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느냐 악의로 취득했느냐가 이 사람이 취득하느냐 못하느냐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선의로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모르고 통정한 걸 모르고 취득했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었다면 얘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 받았어도 알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갑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통정한 허위 표시를 이야기할 때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갑이 자기 지인인 을과 짜가지고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해 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을이라는 놈이 갑은 믿고 을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놈이 다시 팔아요, 병에게. 그럼 얘가 돈을 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는 소유자인 거고 얘는 제3자인 건데 둘 사이 관계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제일 나쁜 놈이 이놈이죠. 물론 이놈은 나쁜 놈이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나쁜 놈인데 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놈이에요. 자기 목돈 생겨서 뜨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나쁜 놈인데 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족 입장에서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빠가 비록 강제집행 면탈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들의 아빠가 재산을 지금 빼돌려 놔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줬구나
애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놈, 나쁜 놈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라고 했을 때 이게 착할 선이고, 악의라고 했을 때 이게 나쁠 악인데, 좋다, 착하다, 나쁘다 그런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착할 선을 쓰더라도 이건 단지 뭘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나쁠 악자를 쓰더라도 이거는 뭔가 다 알고 있는 선수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애시당초 이 사람이 뭔가 좀 알고 있었다면 그냥 돈 빌려주지 않고 담보를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순진하냐 그거예요. 따라서 민법에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착하다, 나쁘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국한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제3자에게 넘어왔을 때 갑이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갑은 주장할 수 없고 악의 제3자에게는 자신의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선의의 제3자는 그러면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예? 취득하죠? 취득하죠? 악의는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는 왠지 좋은 느낌이 들어서 긍정적인 느낌이고 악의는 왠지 부정적으로 취득 못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 질서 위반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인 무효다라는 거 기억나셔요? 그래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봐요. 거기 봐봐요, 여러분. 아니, 저기 그림민법 그거 앞부분 한번 보셔야 뭐라고 써놨나. 그림민법 몇 페이지예요? 아니,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12쪽에 절대적 무효해놓고 12쪽 그림민법에 판서한 거 그 12쪽에 보시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절대적 무효 그래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는 주장하니까 상대적으로만 주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인 무효. 그런데 사회질서 위반은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죠.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죠. 이거는 전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시켜줍니다. 따라서 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질서 위반의 무효란 말이에요.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무효예요. 따라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의의 제3자가 나오면 그게 어떤 무효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때 한해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고 다른 무효라면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이렇게 무효라면 제3자는 무조건 보호 안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의의 제3자만 나왔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 경우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 경우라면 얼마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들 틀리셔요. 자, 다시 정리하면 복잡할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통정한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